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주일 내에 7만 달러 넘을 가능성을 저는 뭐 한 60% 보고 있어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FOMC에서 25bp 인하하면 11월 10일 되기 전에 1억은 넘지 않을까. 한국인들이 아직은 조용한데 앞으로는 많이 유입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 다시 1억 찍었다 이 뉴스가 나올 때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0월 25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아침 5시 31분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돼서 다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죠.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많이들 걱정하셨을 텐데 다시 올라서 저도 기쁩니다. 어저께 요때 제가 포지션을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65,700쯤에서 제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쯤에서 진입을 제가 했고 1,700 한 요쯤에 진입을 했고 67,200이 넘어가길래 여기서 4분의 1 정도 익절을 하고요. 여기서 재진입하려고 했는데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더라고요. 진입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다시 진입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또 4분의 1을 익절해서 반 정도는 갖고 있고 매수 포지션입니다. 반 정도는 들고 있고 나머지 반은 여기서 익절을 했습니다. 뭐 계좌를 공개해달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채팅 시간에 공개를 좀 하던지 뭐 별거 아닌데 어제 거짓말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뭐 공개하기 싫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근데 또 무작정 또 막 따라 할까봐 수익 나고 있는 거 보여주면 너무 컨텐츠가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선물 트레이딩에서 돈 버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공개를 잘 안 하는데 뭐 질의응답 시간에 하는 건 뭐 많이 안 보시니까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하는 거는 공개되는 그런 거에선 뺄 거고 990원 내고 보시는 분들만 보잖아요. 한 달에 990원인데 저희 멤버십이 제 채널에서 그 라이브는 제가 거의 매일 라이브를 하잖아요. 왜 보면은 지금 편집본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다 공개가 되고요. 회원 전용 회원이 별거 없습니다. 그 한 달에 990원이에요. 월 990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는 거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폰에선 잘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990원보다 더 싸게 할 수 있으면 더 싸게 했을 텐데 이게 최저가입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최저가고 여기서 또 구글에서 한 40% 떼가요. 그래서 저한테 수익이 한 590원쯤 저한테 수익이 옵니다. 뭐 큰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거를 다 공개를 하면 편집본도 올라가고 이 영상도 올라가고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감추기 위한 용도인데 요때 되게 많죠.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뭐 매일매일 하니까 일주일에 거의 뭐 6, 7개씩 올라오니까 한 달에 990원 가치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 30개 되는 영상 정도 되니까 영상마다 뭐 1시간 이상 다 되잖아요. 이렇게 싼 건 없을 거예요. 멤버십 중에서 뭐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답변을 해드린 거지 뭐 광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안 해도 충분히 제 채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 이야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서 방송을 했었으니까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깨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엔비디아도 빠지고 나스닥도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바닥을 지나서 반등하는 거를 확인하고 저는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등하는 거를 확인을 다시 하고 여기서 손절 한번 했다 그랬죠. 여기서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조정이 나오길래 요쯤에서 들어갔는데 더 빠지고 저점을 갱신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손절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길래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바닥 지났을 가능성이 높구나 생각을 해서 여기서 또 조정이 나오길래 여기서 또 재진입을 했죠. 그 다음부터 지금 수익이
적지 않게 나고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딩 할 때 비트코인 한 0.6개 정도로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네, 지금 비트코인 0.6개인데 수익이 한 0.08개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저는 손절을 짧게 여러 번 하니까 이걸 다 메꾸려면 제가 큰 돈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트레이딩으로. 물론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큰 돈이 되지만 또 리스크 관리 안 하고 하면 큰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잃을 때 확 잃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번에는 수익이 좀 있었네요. 저는 손절을 좀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좀 수익이 한 번 나면은 조금 수익이 좀 큰 편인데 최근에 두 번의 그 수익이 좀 컸죠. 여기서 들어가서 한 요쯤에서 64,000에서 6,000 요쯤에서 익절을 해서 요때 수익이 좀 많이 컸고요. 지금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반 정도 익절했죠. 저는 이번엔 한 7만 달러까지 정도 일단 보고 있어요. 앞으로 한 2천 달러 정도 남았죠. 조금 조정이 또 있다면 제가 반 정도 익절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도 재진입할 거예요. 어젯밤에 재진입을 분명히 눌렀는데 이상하게 매수가 안 됐더라고요. 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애들하고 수학 공부하느라. 아무튼 요때 요쯤 다시 오면은 재진입할 생각이에요. 요쯤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조정 받더라도 저는 일단 일주일 내에 7만 달러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략 한 1주에서 2주? 짧으면 일주일 내에, 좀 길면 2주일 내에 한 1억 근처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7만 달러 돌파는 한 일주일 내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상승이 7만 달러를 좀 뚫어내지 않을까. 7만 달러 이게 뿅망치 맞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번에는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나스닥 보시면 꽤 많이 올랐다가 어저께 조정이 좀 있었죠. 비트코인도 조정이 있으면서 나스닥도 요때 반등이 있었어요. 여기가 최저점이었거든요. 제가 이때 한 새벽 2시쯤에 12시에 알람 울려서 깼다가 조금 더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요때는 좀 실시간으로 지켜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트레이딩 할 때에는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차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대도 계속 돌려보면서 좀 주시를 하는데 요때 좀 상승이 나오는 무빙이 여기가 바닥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진입할 때도 바닥을 지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를 참고하고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닥을 지난 것 같아서 어저께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고 나는 이제는 좀 조정이 끝나고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였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자리였죠. 한 137불 정도? 여기까지 빠지는 거 보고서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여기가 바닥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비트코인에 진입을 한 거죠. 요 정도 근거면 진입할 만은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되게 조심스러운 트레이더거든요. 원래는 좀 막 지르는 스타일로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크게 손절을 하고 8월 5일날 크게 손절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도 근거를 좀 찾아서 진입하려고 하고 손절도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큰 돈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크게 잃지는 않더라고요. 잃지 않는 투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면서 잃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한 2% 이내에서 손절을 해야 된다. 이거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이내에서 손절한다.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손절이 한 1% 이내래요. 이러면 크게 잃진 않겠죠. 수익이 나면 10% 이상 나니까. 그러면 한 4-5번 손절해도 한 번 좀 벌 때 크게 벌면은 손실을 다 복구하고도 수익이 되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수익이 쌓여가겠죠. 트레이딩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가장 즐겨보는 책이 시장의 마법사들이거든요. 되게 좋은 책입니다. 책 광고는 아니고요. 이거 밀리의 서재에도 이제 다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사서 보고 있는데 밀리의 서재에 있으니까 밀리의 서재 첫 달 무료잖아요. 밀리의 서재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핸드폰 KT M 모바일인가?
뭐였지? 뭐 하여튼 그거 쓰니까 밀리의 서재가 공짜더라고요. 네, 밀리의 서재 공짜로 하는 요금제가 있어서 알뜰폰에 그걸로 밀리의 서재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책이 마침 옆에 있네요.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요 책인데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제가 혹시 트레이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다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책을 좀 많이 읽는 많은 책을 종류를 많이 읽고 뭐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책을 적게 읽는 편은 아닌데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 다독보다는 저는 훨씬 중요한 게 다회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좋은 책이 있으면 그거를 진짜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의 마법사들은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정독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 뭐 투자를 하든 금융 투자를 생각하시면 시장의 마법사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지금은 저는 좀 단기적으로 조금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 67,000대까지는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되게 강한 매물대가 있었는데 여기를 뚫어냈네요. 여기 보시면 일단 저는 고점들을 연결한 게 가장 강한 매물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맞고 떨어지죠. 여기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인데 여기도 맞고 떨어졌죠. 근데 이걸 뚫어냈잖아요. 네, 이거 힘이 좋다는 겁니다. 그때는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 오면 반익절한 거 다시 재진입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나 여기서 좀 떨어지면 네, 그래도 뭐 가지고 갈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반등 자리는 여기나 여기. 일단은 저는 조정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안 나오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15분봉으로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 걸렸잖아요. 네. 고점은 올라가고 과매수에서 그러니까 탐욕 자리에서 이제 탐욕이 좀 떨어졌죠. RSI는 떨어졌는데 고점은 올라가고 그래서 단기 조정은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단기 조정이 나오면 여기쯤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거는 근데 여기 아주 불리시하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이거 진짜 불리시하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한 요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옵니다. 너무 조정이 짧으니까. 그래서 한 67,000대에서 어딜지는 몰라요. 한 67,000대까지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루 이틀 내에. 요렇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전망은 엄청 많이 틀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안을 위한 거지 그냥 재미 삼아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뭐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상승 쪽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한 69,000이 될 때쯤에 잠깐 조정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되게 중요한데 69,519 이게 전 고점이잖아요. 한 7만 달러를 한 번에 뚫어낼지 아니면은 또 가가지고 조정받고 이렇게 다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파동이 이번에 웨이브가 7만 달러는 일단 돌파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포지션 익절 안 하고 다 들고 가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재진입하려고 생각한 이유도 7만 달러는 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과 달라지면 언제든 짧게 손절할 거예요. 뭐 손절은 아니고 익절이죠. 예, 이미 좀 저는 여기서 진입했으니까 여기 빠지고 내려간다고 이게 손절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익절을 하긴 할 건데 일단 이번 파동은 7만 달러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7만 달러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디까지 올라갈지 언제 올라갈지 그걸 몰라요. 이거 뭐 어차피 7만 달러 이상 가는 것도 모르긴 하는데 모르는 거 투성이죠.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충분히 좀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은 것 같아요. 7만 달러는 이번엔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벌써 금요일이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뭐 한 일주일 내에는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면 벌써 11월이네요. 날짜가 이렇게 빨리 가는군요. 제가 전북의 익산이라는 여산면이라는 시골에서 짜장과 짬뽕을 매일 볶는데 중국집 하면서 매일 아침 유튜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중국집 오픈한 게 9월 10일 날 오픈을 했는데 벌써 한 달 반이 넘었네요. 날짜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가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소하게 트레이딩 하면서 이렇게 날짜 잘 가면 금방금방 잔고가 쌓여있지 않을까요? 네, 손절 잘하면서 트레이딩 제가 생각한 원칙만 어기지 않고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욕심이. 손절하지 말고 그냥 쭉 좀 세게 가져갈까, 레버리지 막 크게 가져가서 해볼까라는 뭐 악마의 속삭임을 계속 듣고 있는데 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러면서 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한데 손절을 짧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차트 정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1시간봉 차트가 특히 되게 예쁜데 차트가 예쁘다 뭐 이런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뭐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차트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52,000부터 시작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상승이 있고 좀 조정이 있었다가 또 상승이 있고 또 짧은 조정이 있다가 또 다시 이제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제가 여기를 1파라고 생각한다 했고 여기는 2파 이제 여기서부터 3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3-1파 나왔고 3-2파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파동이 저는 좀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한 11월 중순까지 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만은 넘어갈 것 같아요. 7만에서 뭐 8만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7만에서 한 7만 7천? 여기까지는 11월 중순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조정이 좀 있을 거고 11월 말에 좀 올라갔다가 만약에 8만 달러 넘고 그러면은 그때는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5파가 한 12월까지 이어지고 나서 1월 달에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 5파는 또 연장 파동도 많이 나오거든요. 5파의 연장 파동까지 나오면 최대 한 10만 달러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진짜 재미삼아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 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재미삼아 해보는 제 소설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또 다시 68,200을 넘어섰네요. 조정 없이 갈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잖아요. 엄청 불리시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보통은 이쯤 되면 조정을 좀 주고 가는 게 맞는데 잠깐 조정 주긴 했네요. 67,000에 들어갔었긴 하네요. 네. 저는 한 요 정도까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긴 한데 뭐 두고 봐야죠. 이렇게 해갖고 조정이 좀 나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네,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다 가면은 요건 좀 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마 영업시간 중이지 않을까, 점심시간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중국집에, 그러니까 정길성에 좀 구독자분들이 좀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와서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면 뭐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맛있다고, 뭐 되게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중국집 위치는 익산 여산면이에요. 시골입니다. 시골. 가람로 368.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에다가 뭐 제 커뮤니티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여산면 중국집 정길성을 소개합니다. 요거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 지도에서 정길성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 나오는 데는 나오네요. 전북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68. 여산 면사무소 치고 오셔도 됩니다. 여산 면사무소 치고 오시면 보일 거예요. 아니면 여산면 농협 바로 옆에 있고 찾기는 되게 쉬워요. 요런 옛날에 동원각이었고 지금 여기 정길성입니다. 농협 있죠? 네, 요쪽으로 또 이렇게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요쪽에 있어요. 네, 위치는 시골 여산면에서는 위치는 좋은 편이에요. 안 바쁜 시간에 오시면 제가 12시부터 1시까지는 너무 바빠가지고 1시에서 2시 사이에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보통 한 3시까지는 영업하거든요. 라스트 오더는 2시 반까지고
뭐 이때 오시면 인사라도 나눌 수 있으니까 바쁠 때에는 짜장 볶느라 바빠서 인사하긴 좀 어렵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시 상승하고 있고 힘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할로 계속 익절을 조금씩 하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익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랐을 때 제가 여기서 익절했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때 익절을 안 하면 비트코인 변동성이 커서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수익을 하나도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반을 팔았거든요. 2분의 1을 익절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승장이니까 좀 전략을 바꿨어요. 저는 이제 숏은 아예 안 할 겁니다. 상승장 끝날 때까지 안 할 생각이고, 상승장 때에는 숏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익절도 이제까지는 2분의 1씩 했는데 이제는 4분의 1씩 익절하는 걸로 제가 원칙을 좀 전략을 좀 수정했거든요. 반 하는 게 좀 아까워서 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4분의 1 익절하고 여기에서 또 오늘 아침에 일찍 눈 떠가지고 4분의 1 익절을 또 했고, 그래서 반은 익절하고 반은 들고 있어요. 만약에 또 빠져서 이 자리 온다 하면은 재진입하면 되죠. 나머지 반을 진입하고, 만약에 뭐 제 생각대로 안 가면 여기서 손절이라 해야 되나 익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기서 팔아버리면 수익을 그대로 다 가져가잖아요. 이게 더 좋은 전략 같아서 익절 전략은 반익절에서 이제 4분의 1 익절로 분할 익절하고 빠지면 추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런 게 시장의 마법사들 읽으면 전략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고서 이거 되게 좀 괜찮은 것 같다. 본인은 10%라도 익절을 한다고, 트레이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전략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는 진입을 할 때도 한 방에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좀 바꿨어요. 이것도 진입하는 것도 일단 최초 진입은 최초에 4분의 1 진입하는 걸로 일단 바꿨습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에 다 들어가니까 손절을 할 때 손절이 물론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도 한 1, 2% 정도 손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아까워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제가 기억에 좀 오래 남으니까 제 원칙이 머릿속에 박힙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렇게 쭉 빠지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을 때 이 다음에 조정 나오면 전 이럴 때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는 이때 다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4분의 1만 들어가면 여기에서 저는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내 생각이 틀렸으니까 저점을 이렇게 깰 때 손절을 하는데 다 들어가니까 뭐 한 1, 2% 정도 제 시드는 아까 0.6 BTC라 그랬죠. 트레이딩 시드입니다. 전체 시드는 아니고 이따가 공개하더라도 트레이딩 계좌만 공개할 거예요. 아무튼 요 정도 0.6 비트 정도로 거래를 하는데 여기에 1, 2% 정도 되면은 하여튼 뭐 0.01 정도? 0.01 BTC에서 많이 손절할 땐 0.02 BTC 뭐 요 정도 손절이 되더라고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풀시드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는 안 하기로 했고요. 4분의 1만 들어갑니다. 4분의 1만 들어가서 짧게 손절하면 이거의 손절 크기도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0.00 뭐 3? 뭐 요 정도 손절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훨씬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요럴 때 손절을 하고 좀 더 지켜봤다가 재진입하는 거죠. 재진입하는 건 요럴 때 들어가니까 요때 또 4분의 1을 진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방이 확실해지면 이게 피라미딩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별건 아니고 우리말로 쉽게 하면 불타기입니다. 제 불타기는 되게 좀 잘 못하는데 예전에 물타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손절을 크게 해서 저는 이제 물타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물타기가 리스크를 계속 키웁니다. 물타기는 트레이딩 할 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비트코인 모아갈 때는 물타기를 많이 하는데 트레이딩에서는 이제 물타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물타기에서 사실 수익도 그동안 되게 컸는데 한번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니까 손절을 너무 크게 해야 되더라고요. 손실이 너무 커져서 물타기는 앞으로는 트레이딩 계정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짧게 손절하고 나오는 걸로 속 편하더라고요. 그냥 손실을 확정하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긴 한데 고수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장의 마법사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는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뭐 엄청난 고수다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의 마법사들 책은 뭐
뭐 조 단위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수천억, 수백억, 뭐 수조, 수십조 막 이렇게 돈 굴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나 그런 걸 보면 공부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3번, 4번 정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정독을 할 거예요. 이제 이 책, 저 책 많이 보는데 한동안은 시장의 마법사들 이게 책이 한 4권인가 되거든요. 책이 좀 여러 권이고 한 권에 한 600쪽 돼 갖고 양이 엄청 많아요. 네, 걔들만 계속 복습하면서 트레이딩 원칙을 계속 업데이트 할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원칙을 잘 만들고 그걸 좀 탄탄하게 다듬는 거 그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피라미딩 기법은 불타기라고 하는데 그냥 뭐 쉽습니다. 최초 진입이 중요해요. 최초 진입을 해서 이제 수익이 나잖아요. 요쯤에서 수익이 나면 그때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요때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4분의 1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 한 2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갔다가 또 조정 받으면 또 한 뭐 나머지 4분의 1 들어가고 이게 프리시드가 다 들어가시겠죠. 그러면 여기보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손절 라인이 조금 더 이렇게 멀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수익까지 얹혀지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처음에 진입할 때 손절을 여러 차례 하게 되니까 이게 바늘로 많이 찔리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바늘로 한 100만 번 찔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절도 많이 하면 좀 망할 수 있거든요. 파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가져가도 이게 좀 너무 아까웠는데 다음에는 좀 피라미딩 기법을 이용해서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진입은 안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게 뭐 실제로 또 해봐야 아는 부분이긴 한데 익절은 4분의 1씩 익절로 이따 바꿨는데 그거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상승장에 좀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불리시하고 지금 수익 보고 있는 사람 비율이 한 97%래요. 비트코인입니다. 알트 말고요. 비트코인을 현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보고 있는 사람 비중이 한 97% 된다고 합니다. 그냥 뭐 웬만한 사람들, 진짜 최고점에 물린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수익 중이란 거죠. 비트코인은 일단 과열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일단 좀 과열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역사상 최고점이 거의 근처까지 왔죠. 18,620포인트까지 갔었다가 빠졌으니까 이제 한 50포인트 정도 남았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은 200 몇십 포인트 빠졌지만 이거는 저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미국 대선 전후해서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미국 대선이 1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좀 하락할 거를 두려워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투자하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국 주식 말고요. 한국 주식은 되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국 주식 투자는 안 할 거예요. 지금 뭐 조금 있는데 미미한 수준이고 삼성전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좀 여러모로 많이 좀 속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이게 고래동 공부 커뮤니티 운영하잖아요. 올해 한 4월, 5월, 6월 네, 이쯤에 삼성전자 투자하다가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쯤에 삼성전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거 익절해서 비트코인 갈아타신 분들 많은데 와 투자감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요쯤에 8만 원 넘고 되게 좋았잖아요. 분위기 좋았고 비트코인은 분위기 되게 안 좋았죠. 요때 아주 나빴죠. 별로. 물론 9월 달에 더 안 좋고 8월에 더 나쁘긴 했지만 아무튼 이때 비트코인 갈아타신 분들은 삼성전자도 수익 보고 비트코인으로 지금 또 수익 보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웅달님도 이때 삼성전자 조금 손절했던 것 같아요. 웅달님은 올 초에 손절하고 비트코인 갈아탔는데 너무 잘하셨죠. 웅달님 투자감이 너무 좋으세요. 네. 그리고 웅달님 덕에 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MSTR인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오늘 보니까 또 신고가 찍었더라고요. 와, 뻑하면 신고가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235달러 놀랍습니다. 지금 현재 장 마감됐구나. 네, 235달러, 236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저는 수익이 거의 한 100%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되게 좋고 삼성전자는 빠졌고 SK 하이닉스는 되게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전혀 들고 있지 않아서 저는 SK 하이닉스가 원산면에 공장 짓잖아요. 네, 그 주변에 땅을 좀 투자를 예전에 2019년에 좀 했었거든요. 앞으로 그게 뭐 좋아지지 않을까? 네, 기대는 되네요. SK 하이닉스 많이 응원합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한 50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다 막 오르는 시기다. 네, 자산이 붐업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솔직히 제 생각엔 거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품이 끼고 있는 거죠. 근데 거품이 끼기 시작할 때는 어디까지 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속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 역사가 깊으니까 이게 나스닥의 주봉이거든요.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를 빼도 뭐 볼만하네요. 한번 나스닥 주봉인데 여러분들 그 닷컴 버블 아시죠? IT 버블. 네, 이거 모르는 분들 없을 텐데 이 닷컴 버블이 있으니까 그러면 IT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익일까요? 안 하는 게 이익일까요?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지금의 그 생각이 앞으로 투자 수익을 많이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버블이 꼈을 때 저는 가치 투자자거든요. 저는 20대 때부터 서울대 투자연구회에서 가치 투자를 공부했어요. 처음에 투자의 입문은 가치 투자로 했거든요. 네, SMIC라고 서울대 투자연구회 출신인데 그래서 가치 투자로 입문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버블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되게 심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올라타지 않고 빠진 다음에 산다. 이게 쉽지 않고요, 일단. 그리고 빠질 건 누구나 알죠. 이렇게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 야, 이거 버블이야, 빠져. 근데 버블이 요쯤이면 완전 버블이죠. 네, 2800 예를 들어서 1200 하던 게 이게 지수잖아요, 지수. 지수가 뭐 한 1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지수가 2배.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현재 2500이라고 치면은 2배가 돼서 뭐 5000포인트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배가 되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2배 되고 웬만한 중소형주는 뭐 5배에서 10배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버블이 낀 거예요. 이렇게 버블이 꼈을 때 저는 이때까지 이때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마법사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게 버블이 끼면 무조건 버블에 타야 된대요.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는 이게 가치 투자하던 사람인데 아니, 버블이 끼면 버블에 타라고? 워렌 버핏이 이때 조롱을 엄청 당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는지 뭐 그거를 썰물이 와야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때입니다. 닷컴 버블 때. 워렌 버핏은 그런 어려운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쭉 빠지니까 버핏이 옳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건 버핏의 스타일이고, 네. 저는 그분 같은 내공이 없으니까, 저는 시장의 마법사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이렇다고 해도 그냥 일단은 타는 게 맞는 것 같다. 일단 타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빠지면 그때 탈출하면 된다. 물론 그게 되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일주일 단위거든요. 그러면 빠지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문제입니다. 빠지면, 뭐가 빠지는 건데? 여기에서 엄청 빠졌죠. 이때 빠진 건가? 다 팔았다면 이 수익 못 먹죠. 또 여기서 이게 빠지면 이게 다 팔아야 되나? 여기서도 이렇게 빠지면 다 팔아야 되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빠지면 와 이건 진짜 너무 세게 빠졌죠.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수거든요. 지수 나스닥 지수가 빠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게 40%가 빠졌단 말이에요. 40%. 이거 좀 무지막지하게 빠졌죠. 그래서 보통은 이때 만약에 탈출을 못했잖아요? 그럼 좀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지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그러면 40% 빠진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또 40% 나왔잖아요. 요럴 때 탈출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미친 듯한 폭락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요때는 다 털어버리는 거죠. 네,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타일상 요런 데서 분할 익절 하다가 반 정도는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요 정도는 이럴 때까지 들고 있을 것 같고 다 털리겠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 요때 나머지를 싹 털어버릴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면 요때부터 매일매일 팔거나, 이때부터 매일매일 팔아도 이때 주봉이거든요, 주봉.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6개월이거든요. 과연 내가 여기까지 잘 갖고 있다가 6개월 동안 이렇게 팔 수 있을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이 어렵습니다. 매도 전략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아무튼 거품이 끼고 있는 건 맞는데 거품에는 올라타는 게 제 생각엔 좋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뭐 엄청 거품이 끼고 있죠. 네, 또 오르고 있네요. 지금은 버블이 끼고 있어요. 네, 이게 그렇게 올랐는데 또 조금 쉬었다고 또 그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진짜 버블이 확실히 좀 끼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 생각에 일주일 내로 7만 달러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 뭐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럼 지금 사는 건 어떠냐? 그건 본인이 판단하세요. 뭐 제가 뭐 사람 말하는 거 그 얘기 듣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고, 네, 본인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사면 됩니다. 확실한 건 저는 안 사고 있어요. 네, 저는 안 사고 있는 상태에서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말하는 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뭐 요럴 때 많이 샀는데 지금 충분히 많이 올랐고 더 오르는 거를 버블이 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나스닥 버블처럼 저 익절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물론 트레이딩하다 좀 잃은 건 있는데 익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요때 샀던 거 그대로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한 내년 한 3, 4월 때부터 저는 익절을 시작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지금 사는 게 좋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뭐 제가 사라고 했다가 빠지면 제가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고 살 거면 투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낱말 듣고 사면 낱말 듣고 또 팔아야 되잖아요. 너무 피곤한 인생 아닙니까? 왜 본인의 인생을 운전을 자기가 안 하고 남한테 운전대를 맡깁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판단을 하세요. 좋은 책들 많잖아요. 네, 오태민 작가님 책들도 되게 좋고, 강한국 작가님 책도 뭐 좋다고 생각하고, 박종환 작가님 책도 좋고,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박종환 작가님 책도 너무 좋죠.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뭐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철이형, 신민철 작가님 책, 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뭐 이런 책도 너무 좋고, 책들 보고 공부하세요. 네, 공부.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판단해야지. 제 채널 보고 여기서 오른다더라 그럼 사고, 여기 내린다더라 그럼 팔고, 그럼 나중에 남는 건 저에 대한 원망만 있겠죠. 그게 뭐예요? 네, 그런 투자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가 유튜브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말 듣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유튜버 말 듣고 투자하고 막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 판단대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시장의 마법사들도 읽어보시고. 네,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런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책임져 드리지 않습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판단도 본인이 공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너무 불안하다 하면 좀 줄이세요. 네, 그러니까 조금 최근에 올랐으니까 좀 줄이세요. 좀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만. 저는 이렇게 뭐 불안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뭐 알트코인도 뭐 거의 안 갖고 있고 비트코인 위주로 갖고 있고 비트코인이 저는 충분히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안하지 않아요. 네, 투자는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없다면 시드를 너무 과도하게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일부를 손절이든 익절하든 좀 시드를 줄이세요. 나중에 그게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그게 맞습니다. 본인이 너무 힘들면 시드를 너무 과하게 운용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시장의 마법사들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고통스럽다 하면 시드가 너무 큰 거다. 포지션을 줄여라. 이런 이야기가 시장의 마법사들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합니다. 전문가들도 내가 들어간 포지션 때문에 내가 인생이 너무 퍽퍽하고 힘들다 하면 그들도 시드를 줄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초보가 이게 좀 부담스러운데 계속 갖고 간다. 그럼 우리 생업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삶도 되게 중요한데 투자에 인생을 너무 올인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추세는 뭐 너무 좋으니까 3-3파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3파가 상승이 가장 세요. 1파, 2파, 3파가 이렇게 미친 듯이 나오고 4파, 5파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요게 2파 조정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3파가 나올 차례인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3파. 그것도 3-3파.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 3파 중에서도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럼 이 3-3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3-3이 나오면 이 파동이 되게 셀 거기 때문에 충분히 7만 달러를 뚫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승이 강해야 7만 달러를 뚫어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좀 강하게 나오면서 7만 달러를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이렇게 새벽에 방송하는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거. 신기한 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스닥이 이게 장 마감이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방향성을 보고 이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요때 오늘도 마지막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장이. 어저께도 상승으로 장이 마감이 됐죠.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좀 비트코인이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좀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은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틀렸죠. 여기에서 저는 좀 조정이 나올 걸로 봤어요. 이렇게 하고 뭐 조정이 좀 나올 걸로 봤는데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는 빠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67,800 수준까지는 빠질 것 같았는데 반대로 갔죠. 그래서 뭐 오르면 좋고 홀딩하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재진입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올랐으니까 네, 수익은 조금 더 커지겠죠. 물론 이렇게 떨어졌다 가면은 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에 타는 거는 네, 포모가 와서 탄 거잖아요. 저는 그런 트레이딩은 잘 하진 않습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는 잘 안 사요. 분위기가 좋네요. 68,600까지 다시 우리나라 가격도 9,450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갔네요. 네,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제 나스닥이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저께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어저께에는 2억 달러 가까이 들어왔어요. 블랙락에서 또 큰일 했죠. 우리 레디핑크 형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레디핑크 형님이 트럼프 당선되고 레디핑크가 재무부 장관 되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제이미 다이머는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되게 그 인간 싫어해요. 겉가속이 너무 틀려서. 반면에 우리 레디핑크 형님, 이거 블랙락의 레디핑크 형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남자예요. 막 3억 달러씩 매일 이렇게 막 들어오고 진짜 엄지척입니다. 짱이에요, 짱. 요렇게 안 좋을 때도 혼자서 이렇게 하드캐리 하잖아요. 네, 혼자서 이게 다 막았잖아요. 이게 아크는 못 믿겠어요. 돈나무 언니 별로예요. 돈나무 언니 별로 안 좋아합니다. 힘들 때 꼭 팔아요. 물론 돈나무 언니가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힘들 때 꼭 여기는 순유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돈나무 언니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네, 블랙락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비트 사랑합니다. 얘네들이 항상 가격을 많이 올려줘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 이변이 없으면 플러스로 마감이 되겠죠. 네, 그러면 진짜 오늘 7만 넘으면 진짜 대박인데요. 네, 오늘 7만 넘을 가능성이 한 20-3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주 내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주일 내에 7만 달러 넘을 가능성을 저는 뭐 한 60% 보고 있어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후까지 넘을 가능성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7-80% 정도 보고 있어요. 그쯤이면 7만 달러는 넘어설 것 같다. 11월에는 1억은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금리 인하하면 비트코인은 1억이다. 이게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11월에. 무슨 1억밖에 안 되는데 투자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년이 아니라 11월에 1억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페드와치랑 폴리마켓 보고 코인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형님 되게 대단하죠. 네, 제가 요즘에 미국 형님 중에 좋아하는 두 형님인데 트럼프가
꼭 대통령 당선됐으면 좋겠고 레리 핑크가 재무부 장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게리 겐슬러 잘라버리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2억은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3억 근처까지도 바라봅니다. 3억 넘어가는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네, 이게 쉽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2억은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요즘에 분위기가 계속 좋습니다. 해리스는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봐도 다 이기고 있죠. 경합주를 봐도 네, 올킬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네, 트럼프 형님의 압승 쪽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드와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MC 회의가 2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13시간, 13일, 20시간. 이때 제가 방송 라이브로 또 라이브 방송이 재밌지 않습니까? 새벽 3시에 하는데 이때 좀 잠을 제가 일찍 자고 라이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압도적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쪽이 25bp 인하하는 쪽이거든요. 좋아요. 요게 앞으로 이제 딱 2주만 유지가 되면 되거든요. 이대로 2주만 유지되면은 거의 확정, 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그리고 FOMC에서 25bp 인하하면 제 생각에 11월 달에 11월 초반에 11월 10일 되기 전에 1억은 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거의 9,500이죠. 9,470만 원 정도 되니까 9,500인데 1억 된다고 해서 감흥이 없죠, 당연히. 하지만 전 요만큼만 돼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억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 김프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국인들이 아직은 조용한데 앞으로는 네, 좀 많이 유입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 다시 1억 찍었다 이 뉴스가 나올 때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구글 트렌드 보시면 비트코인에 관심들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네, 비트코인의 관심도입니다. 3월 달에 엄청 높았죠. 네, 그래도 21년에 그 미친 불장의 반 정도 났잖아요. 3월 달에 그래서 이때 1억 넘었으니까 시세 상승이 되게 컸죠. 45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11입니다. 11.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우리만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만. 앞으로 그냥 러프하게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앞으로 이게 최대치가 100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전 100은 찍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정도는. 요거 근처까진 갈 것 같거든요. 누가 100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이 된다고 쳤을 때 지금에 비해서 관심도가 10배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관심도가 10배. 그러면 진입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10배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와, 그럼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걸 많이 기대합니다. 전혀 과열 지표가 아닙니다. 지금 과열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1억이 넘는 순간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한국인들이 막 진입하고 네, 저희 어머니 전화해서 정기라 지금 사는 건 어떠니 물어보시고 주변 친구들한테 안 보던 친구들한테 갑자기 유튜브에 검색했더니 정길이 네가 나와 너 유튜브 하니? 한지 5년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친구들이 너 유튜브 해? 라는 얘기가 막 오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가 비트코인을 검색하니까 제가 알고리즘에 뜨거든요. 그러면 너 유튜브 해? 하고 이제 지인분들이 연락이 막 올 거예요. 그런 인간 지표를 저는 확인하기가 되게 좋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이제 좀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확실한 건 지금은 거품이 전혀 아닙니다. 1도 아니에요. 지금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글 트렌드 11입니다. 10분의 1 토막 났는데 무슨 거품입니까? 거품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저는 내리지 않을 겁니다. 거품을 끝까지 먹을 거예요. 거품을 이용해서 거품의 끝까지 맛을 본 다음에 하락이 있겠죠. 그 다음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겠죠. 요때 털 겁니다. 그게 최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방에 다 파는 게 아니라 요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시작하다가 요런 시기가 오면 분할 매도 하던 걸 멈추고 다 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용, 장기 보유용은 제 비트코인 3개 정도는 장기 보유한다 그랬잖아요. 70대까지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얘는 안 팔 겁니다. 얘는 0.1개도 안 팔 거예요. 네, 저희 애들한테 준 비트코인도 20년 동안은 팔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하여튼 이거 외에 나머지는 트레이딩용 계좌에 있는 뭐 코인들은 다 팔 거예요. 비트코인은. 요때를 팔 겁니다. 지금은 그럼 어디냐?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어찌됐든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장의 시작이라는 거지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되냐? 이건 본인이 판단하세요. 저는 안 사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충분히 다 사고 현금도 많이 없고 그래서 좀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제 자산 규모에서 요 정도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버블을 짬뽕 짜장 볶으면서 그럼 시간 진짜 빨리 가거든요. 중국집 하면서 이 과실을 좀 맛볼 생각입니다. 새벽에 방송하고 점심에 뭐 중국집 하고 하니까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빨라요. 네,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중국집을 하니까 트레이딩이 더 잘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백수일 때보다 중국집 하는 게 중국집이 좋은 기운을 이렇게 불러오나 봐요. 네, 하여튼 신기해요. 중국집 앞으로도 투자로 돈 잘 벌려면 중국집 꾸준히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벌써 금요일인데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